모두의 채용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취준생들이 어려워하는 우리나라 기업과 직무 정보 알맞게 요리해서 먹기 좋게 차려드립니다. 분석 데스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일 코칭의 김태성 대표 코치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잘 보냈습니다. 정말 어떤 거 하고 지내셨나요? 집안이 제일 좋아요. 그냥 집안에서 있었습니다. 네,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분석 데스크 시간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소개해 주실까요? 예,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올해를 돌아보면 우리 분석 데스크 시간을 통해서 취업 준비를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을 많이 짚어봤습니다. 네. 처음에는 산업별로, 그러니까 뭐 제조업은 어떤지, 유통업은 어떤지, 뭐 이런 것들 산업별로 취업 전망을 시작으로 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각 기업별로 채용 공고가 올라오는 그런 회사별로 채용 정보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취준생들은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대표 직무들. 여러분들이 요즘에 직무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데 직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직무별로 대표적인 직무, 예를 들어서 영업, 영업관리, 해외 영업, 뭐 마케팅, 뭐 생산, 구매,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이 직무는 어떤 일을 하는가, 그리고 이 직무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네. 다양한 정보 제공 그리고 분석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그동안 해왔던 거 종합편으로 네. 취업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 이거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쌤과 함께 분석 데스크를 진행을 하면서 정말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것들을 많이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쌤이 지원자의 관점이 아니라 채용팀장의 관점에서 많이 강조를 하셨었던 것 같습니다. 채용팀장의 관점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일단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전 채용과 지금 채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요, 심사위원, 즉 서류심사위원이나 면접관이 누구를 뽑지, 그리고 무엇을 평가하지, 그리고 어떻게 점수를 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꾸 속아요. 그러니까 면접관 수준은 일정한데 지원자 수준이 점점 올라가더라 그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지원자의 수준이 올라간다기보다는 포장 기술이 늘어난 거예요. 그 포장 기술에 속아서 자꾸 잘못 뽑더라 그거죠. 그리고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 인재의 모습도 점점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속내, 그리고 예전 방식으로 자꾸 뽑으려고 하네. 안 되겠다. 우리 채용팀에서 당신들 이제 당신들 마음대로 서류 심사하지 말고요. 그리고 면접관들 마음대로 마음에 든다고 뽑지 마세요. 면접보다 제 성실해 보이는데 인상 좋아, 말도 잘하는데, 이렇게 해서 뽑지 말고 우리가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 이 직무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다 정의를 하고 그것대로 뽑을 수 있도록 이것을 누구를 뽑을지, 무엇을 평가할지, 어떻게 평가할지를 이것 자체를 다 결정하고 구조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서류 심사 때, 면접 때 활용하도록, 그리고 교육을 철저히 시켜요. 그래서 이건 기업에서는 요즘에는 이제 구조화된 평가라는 표현을 써요. 그 구조, 틀을 다 채용팀이 만들어 놓고 뽑는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합격의 핵심이 될 수 있는 평가 기준, 이것을 예전에는 면접관 마음, 서류심사위원 마음대로 했다면 이제는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요. 평가위원회에서 채용팀장으로 이게 권한이 다 넘어갔어요. 처음에는 갈등도 있었습니다. 야, 내가 사람 척 보면 아는데 뭘 그렇게까지 해? 라고 많이 했었는데 맨날 속으면서 또 그 얘기 해요. 그래서 우리 채용팀장이 주도권을 딱 잡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구조 다 만들어 줄 테니까 당신들은 우리가 한 대로 그대로만 하세요 라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합격 요인, 여러분들이 취준생들이 합격하기 위해서 중요한 합격 요인이라고 기존에 생각했던 것들은 이제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채용팀장이 생각하는 그 합격 기준, 이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채용팀장의 시선으로 나의 답변을 준비하고 글을 쓰고 면접 답변을 준비하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채용팀장 시선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동안의 방송 내용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특히 저는 오랜 동안 채용팀장으로서 큰 기업에서 많은 이런 채용과 관련된 것을 설계하고 직접 진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아까 말씀하셨던 구조화된 평가, 누구를 뽑을지, 그리고 무엇을 평가할지, 어떻게 평가할지를 아는 것은 이렇게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정말 모든 것을 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주시죠. 예, 우선 누구를 뽑을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채용팀에서 이 채용 구조를, 틀을 설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채용팀에서 채용 기획서라는 것을 만들어요. 채용 기획서를 만들어서
사장님 또는 회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얻고 네. 진행을 합니다. 네. 그 안에는 중요한 내용 3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누구를 뽑을까, 무엇을 평가할까,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한 내용인데 우선 누구를 뽑을까에 대해서는 어떻게 썼느냐 하면 채용기획서의 첫 문장입니다. 네. 어떻게 썼느냐면 비즈니스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겠습니다 라고 첫 문장 딱 박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기획서에서는 고상한 말을 써야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라고 썼습니다. 네. 근데 우리 채용팀 내부에서는 이것을 돈이라고 바꿔 부릅니다. 야, 돈 벌어올 수 있는 사람 뽑아. 야, 나는 스태프선데 인사인데 무슨 돈을 벌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기업에 있는 모든 조직, 모든 사람은 돈 버는 것과 연관되어 있지 않으면 의미 없는 사람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HR, 우리 인사 같은 경우에도 저도 그런 압박을 받았고 제 팀원들한테도 그것을 이렇게 매우 강조했어요. 너희들은 행정지원 요원들이 아니야. 네. 그거 외주 주면 돼.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돼야 돼. 이런 강조를 매우 많이 했거든요. 네. 돈 버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활동을 해라. 네. 라는 것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뽑고 싶은 사람은 비즈니스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겠다라고 첫 문장을 적어놨어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뽑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가운데 비즈니스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중간에 하나가 더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뭘 것 같아요? 끝까지 일할 수 있는 사람? 이거 너무 빨리 맞추면 안 되는데 예, 맞습니다. 끝까지 지속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정말 똑똑해. 요즘 친구들 보면 똑똑해요. 준비도 많이 하고 우리가 입사할 때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오랫동안 일하지 않더라고 그거죠. 네. 우리 기업에서는 신입사원을 딱 뽑고 나면은요.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얘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 그냥 비용으로 봅니다. 돈 벌어낼 수가 없어요. 얘네들이 돈 벌기까지는 일정 기간 교육 기간이 필요해요. 그동안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교육시켜서 이제 좀 써먹어 볼까 했더니 한 30% 가까이가 나가더라고요. 1년 내에. 놀랍죠. 그렇게 어렵게 취업을 성공해 놓고 네. 1년 내에 30% 가까이가 나가요. 그럼 저 같은 채용팀장은 회장님한테 끌려 들어가서 짱욕을 먹죠. 예. 그런 게 반복이 되면서 안 되겠다. 그러면은 비즈니스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것을 지속적으로 오랜 동안 여기서 기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뽑자라고 내용이 첫 문장에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져가지고 이거를 어떻게든 면접에서 자소서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확인할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방법을 찾지 못해가지고 그냥 서류심사위원 또는 면접관한테 부탁을 했어요. 면접관이 이 친구 정말 마음에 들어도 오랫동안 일할 것 같지 않으면 탈락시키세요. 했습니다. 그래서 면접관들도 다 동의를 했죠. 맞아. 애써 뽑아놓고 교육시켜 놓으면 뭐해? 나중에 그냥 나가는데.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놓고 물었었어요. 많이들 물었었습니다. 지원자는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언제까지 일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대부분은 뼈를 묻겠다고 하죠. 맞아요. 예, 요즘엔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을 믿고 뽑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얘네들이 뼈를 묻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니만 1년 뒤에 가보니까 다른 회사 가서 뼈 묻고 있고 대학원 가서 뼈 묻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그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민이 많았어요. 맞아요. 근데 요즘 이렇게 누구한테나 다 묻는다면 진짜 끝까지 일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진짜 진심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직원을 어떻게 평가하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거 고민이 많았습니다. 네. 아까처럼 직접 묻기도 했어요. 그런데 평생 일하겠다고 해놓고 나가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확인하지? 그래서 우리 채용팀장들끼리 모여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야, 니네 기업은 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어떤 기법들을 사용하니? 니네 기업은 어때? 효과는 있었어? 이런 것들을 서로 확인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 우리가 드디어 알아낸 게 있습니다. 자소서나 면접 과정에서 이 지원자가 우리 회사가 하는 사업의 내용, 비즈니스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 직무에 대해서 얼만큼 잘 알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이걸 잘하는 사람을 뽑았더니 이 친구들이 오래 일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직접 언제까지 일할 거야? 이렇게 묻지 않고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얼만큼 잘 알고 있는지 이 직무에 대해서 얼만큼 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쌤이 그래서 그동안 비즈니스와 직무에 대한 이렇게 직관적인 이해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분석 데스크에도 기업 분석과 직무 방법을 반복해서 강조해 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맞습니다. 오늘 종합편이니까 예전에 많이 강조를 해드렸는데 오늘 다시 또 한 번 강조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기업 분석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예, 우선
이 순서대로 하세요. 이 순서도 중요합니다. 네. 우선 제일 처음에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분기 또는 반기 또는 사업 보고서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 시점마다 어떨 때는 분기 보고서가 최근 버전, 어떨 때는 반기 보고서, 어떨 때는 사업 보고서가 최근 버전인 경우가 있어요. 이거 어디서 찾는다? 여러분들 많이 아셨을 거예요. 우리 영상을 많이 보고 방송을 들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DAT라고 불리는 곳.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것들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까지 보고 보셔라라고 하고 끝내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저를 원망하겠죠. 예, 내용이 막 400페이지 되고 그래요. 문서도 너무너무 재미없게 만들었어요. 네.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게 문서 만들어봐라 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러나 매우 정교한 아주 정확한 정보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요. 한 400페이지 되는 내용 중에서요. 목차 중에 2번 사업의 내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위주로 보시면 돼요. 네. 그 부분에 보시면 우리 회사는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 사업부 어디에서는 얼마만큼 매출을 올리고 있어, 시장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이 산업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데 네.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어, 그거에 따라서 생산 시설에는 얼만큼 투자하고 있고 연구개발에는 얼만큼 투자하고 있어,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이거야 라는 것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제일 먼저 보셔야 돼요. 무조건 보셔야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셔야 될 게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아니면 네이버에다가 네. 치세요.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치면 PDF 문서가 나오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거 보시면 돼요. 네. 이거는 주로 ESG라는 그런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네. 있는데요. 사실 ESG보다는 네. 그 앞에 한 5페이지에서 10페이지 정도에 걸쳐져 있는 회사의 현황 또는 전략 이런 것들을 요약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문서를 재밌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굉장히 좋아요. 네. 한 5페이지 정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분기보고서에 한 10페이지 정도, 여기에 한 5페이지 정도, 그 정도는 보셔야지 지원을 하시죠. 이렇게 순서대로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보셔야 돼요. 홈페이지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홈페이지에 중요한 내용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약간의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홍보성 글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세계 최고의 회사래. 세계 최고는 한 회사가 있어야 되는데 세계 최고 회사가 100개가 넘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는 그 다음에 보시고요. 각 기업들마다 블로그를 잘 운영하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이런 데는 블로그에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함께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최신 뉴스를 보세요. 최신 뉴스 중에서도요. 인정받는 공인되어 있는 네. 그런 뉴스들 위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안에서 어떤 내용을 봐야 되느냐라고 하면 이 안에서 일단 우리가 하는 사업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제품,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이 안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전략을 펼쳐나가고 있는지 이거 정리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경쟁사 거 같이 보셔야 돼요. 면접 질문이나 자소서 질문에서 이것이 빠져 있으면 당황할 일이 많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산업군 내에서 경쟁하고 있는 경쟁사의 제품이나 서비스 전략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함께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환경의 변화, 네.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변화, 어떤 기술의 변화, 제도의 변화 이거에 네. 따라서 우리 비즈니스는 많이 변화가 될 수 있거든요. 어떤 기회 또는 어떤 위험에 봉착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분석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제는 직무 분석을 알아봐야겠죠. 어떤 자료를 참고하면 될까요? 예, 이것도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우선 채용 공고 잘 보세요. 요즘에는요, 채용 공고 낼 때요, 감사하게도 직무기술서라는 첨부 파일을 많이들 첨부해서 공지를 내보냅니다. 네. 거기 안에 보면 이 직무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에요 라는 것을 매우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합니다. 어떤 과목 들으면 좋고요. 어떤 경험이 있으면 좋고요. 이런 것들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을 계속하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어요. 네. 당신의 비전, 커리어 비전은 무엇입니다 라는 것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네. 그런데 없다. 내 채용 공고를 보니까 이게 안 들어와 있어. 그러면은 채용 홈페이지에 가보세요. 그러면 메뉴에 보면 네. 직무 소개라는 그 메뉴가 네. 대부분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아까 그런 형태로 이 직무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원하는 데는 이것조차도 없어요. 네. 라고 하면 아까 제가 경쟁사 분석을 하라고 그랬죠. 네. 같은 산업군 내에서 경쟁하고 있는 그 회사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세요. 그러니까 제일제당의 식품영업과 오뚜기의 식품영업이 직무라는 관점에서 보면 크게 다른 일을 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사의 홈페이지에 가서 같은 직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을 듣고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예,
주의하실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스스로 결정하지 마세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좋겠지?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나 그것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 뽑는 사람은 그것을 보지 않는데 본인들끼리, 주변 친구들끼리 합격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끼리 몇 명이 모여서 맞아 그게 좋아. 야, 이런 사람이 좋지. 자꾸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본인한테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자꾸 얘기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지원하는 기업과 직무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상세하게 정의해 놓고 있으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강조해 드릴 것은 뭐냐면 연결이 핵심입니다. 기업에서 이런 사람이 필요해. 그런데 나는 이런 강점이 있어. 이거하고 연결되지 않는. 그거 아무리 강조해봤자 기업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기업이 필요하다는 이 기준이 있으면 거기에 내가 이렇게 매치가 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결. 이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비즈니스와 직무에 대한 이런 이해도를 자소서나 면접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또 질문하게 되는 걸까요? 예, 자소서와 면접에서요. 이걸 대놓고 직접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알아듣지 못하게, 알아채지 못하게 돌려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직접 묻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삼성전자를 지원했어요.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에 대해서 아는 대로 얘기해 보시겠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만드는 제품에 대해서 아는 대로 얘기해 보시겠어요?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아는 대로 얘기해 보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직접 묻기도 해요. 또는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를 둘러싼 외부 환경의 변화, 아까 제가 주의하라고 했죠. 준비하라고 했죠. 개인화 아니면 환경에 대한 각종 규제가 우리 비즈니스에, 현대자동차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아니면 고령화, 웰빙 추구, 이게 제1제당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그거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직접 묻기도 하고요. 또는 직무에 대해서도 생산관리를 지원하셨어요? 그럼 우리 생산관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본인이 그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근거를 얘기해 보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직접 물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래도 대응하기가 조금 쉬울 것 같아. 준비를 잘한다면. 그런데 직접 묻지 않고 돌려서 묻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원자들은 이것을 묻는다는 것, 비즈니스와 직무에 대해서 묻는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지원 동기. 예, 우리 회사를 지원한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묻죠. LG전자를 지원한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면 지원 동기라는 말 자체에 너무 포커스를 해서 이 말을 잘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틀리지 않게 잘 외워서 얘기하면은 나는 지원 동기에 좋은 점수 받았을 거야 라고 기대를 하죠. 근데 우리는 평가 항목이 지원 동기라는 게 없어요. 지원 동기를 묻고 나서 무엇을 평가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알고나 있어? 우리 회사 알고 지원한 거야? 이런 것을 묻고 있습니다. 즉 지원 동기 안에는 우리 회사를 분석했던 그 내용을 분명히 집어넣고, 그러니까 what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how를 결정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what, 무엇을 얘기할까에 대한 것은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말을 예쁘게 잘할까, 틀리지 않게 잘 유려하게 말할까, 이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둬야 돼요. 지원 동기를 비롯해서 또는 향후 포부도 마찬가지예요. 향후 포부 물으면 우리는 나의 꿈과 소망을 멋지게 아름답게 표현하면 좋은 점수를 향후 포부에 맞을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향후 포부라는 평가 항목은 없습니다. 면접관이나 서류심사위원회 평가표 안에는 그런 평가표 없어요. 그럼 이거 왜 묻느냐? 마찬가지예요. 향후 포부, 너 우리의 미래 비즈니스에 대해서 알고나 있어? 이 직무는 어떻게 변할 것 같아? 그 상황에 따라서 너는 어떻게 기여하려고 하지? 이런 것들을 묻는 거예요. 즉 비즈니스와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이것들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비즈니스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쌤 말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또 앞서서 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채용 팀장이 채용의 기준을 마련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평가 방식과 지금의 평가 방식이 또 다르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예, 많은 평가자들, 그러니까 서류심사위원들, 면접관들은요, 본인이 예전처럼 마음대로 들어가서 커멘트 적으면서 제 마음에 드는데 글이 훌륭한데 필력 있는데 저 친구 성실해 보여, 인상 좋아,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채용팀장이 만들어준 평가표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거기에 점수 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채용팀장이 이 평가표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려드리면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어요. 일단 어떻게 만드느냐면 기업의 임원들을 우리가 채용팀이 모아놓고 우리 회사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돈을 잘 벌어낼 수 있을까요? 라는 것을 묻고 쓰게 합니다.
그것을 취합해서 거기서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키워드를 뽑아서 문장으로 정리하고 홈페이지에다 올려놔요. 그게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들 알고 있는 인재상이에요. 인재상 알고 있어요. 그 뻔한 얘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뻔하면 써야지. 예, 제가 기업에서 10만 명 정도를 심사를 했었는데요. 네. 10만 명 중에 80%는 다 안다고 얘기하면서 80%는 자소서에 면접에서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쓰던데요. 알면 뭐해? 써야죠. 제가 다이어트를 3년 동안 하고 있는데 알면 뭐합니까? 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직무 역량이라는 게 있어요. 네. 팀장들을 불러 모아놓고 당신 팀에서 어떤 사람을 뽑고 싶어? 어떤 사람을 뽑으면 일 좀 빠릿빠릿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적어봐. 하고선 그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직무 역량이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평가표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플러스 맨 앞에 비즈니스와 직무에 대한 이해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와 직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인재상과 직무 역량에서 뽑아놓은 그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는 평가표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취준생들도 홈페이지만 들어가 보면 이런 거 다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물론이죠. 직접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서 홈페이지 가서 인재상 직무 역량 확인하고 만들면요. 네. 실제 면접관의 책상에 딱 놓여져 있는 네. 그 평가표와 한 70% 이상 동일한 거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쉬운 것, 이거 문제가 유출된 시험을 보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쵸. 그거 왜 안 하고 있습니까? 네. 꼭 만들어 보십시오. 네. 네, 그리고 이제 채용팀에서 이런 평가표를 어떻게 완성하는지도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그 평가표를 만들어 놓고 나서 네. 면접관한테 알아서 하세요 하면은 안 하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철저히 시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대로만 하십시오. 교육 철저히 시키고요. 채용팀장인 저는 면접관에 같이 들어가지고 실에 같이 들어와서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면접관도 평가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안 하면 보고서 올리고 다음에는 면접관에서 배제하고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취준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예,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가 수도 없이 말했을 거예요. 기업에서는 best people을 뽑는 게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네. right people 뽑습니다. 우리 기업 이 직무에 fit한 사람, 적합한 사람, 궁합이 맞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것의 핵심은 뭐냐? 이 기업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fit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 더 이상 이만큼 훌륭해 이것이 아니라 나 이만큼 당신네 기업, 당신네 직무에 이렇게 맞아떨어져 라는 것을 꼭 자소서와 면접에서 강조하시기 바랍니다.